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 나를 구한 한마디. 히스이 고타로 시바타 에리지움. 펴낸 곳은 부키. 박승희 옮김. 지은이 히스이 고타로는 카피라이터이자 심리 카운슬러이다. 좋은 글로 읽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일념으로 매일 2만 7천 명에게 명언 세러피 매거진을 발신하고 있다. 저서로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 마음에 쿵 하고 울리는 운명의 말, 아침에 좋은 말 등이 있다. 함께 책을 지은 시바타 에리는 프리랜서 편집자이자 작가이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히스이 고타로의 베스트셀러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 마음에 쿵 하고 울리는 운명의 말을 편집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비비언 그린, 미국 작가. 살다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취업과 사업에 실패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혹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으로 마음에 입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쉽사리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도 들지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도, 신문과 텔레비전 속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유명인도 모두 마음에 불안을 안고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좌절에 번민하며 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넌은 기타 연주가 몹시 서툴렀고, 폴 맥카트니는 방화 혐의를 받아 외국으로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아웃사이더였죠. 나스메 소세키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였고, 20세기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오드리 헵번조차도 자신감 결여로 초콜릿만 먹어대다 뚱뚱하게 살이 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유명인도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막막한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길이 갈리니까요. 어려움에 빠진 순간 다 끝났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을 회피할 뿐이지요.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함께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존 레넌도, 스티브 잡스도, 오드리 헵번도 모두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의 보물은 삶의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승리를 나타내는 빅토리의 V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일단 실패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신이 지치고 힘겨워서 마음이 꺾인 순간 희망과 위안을 불어넣어줄 명사 30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민과 불안, 절망과 갈등 속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다 끝났다며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빛나는 한마디가 당신에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세요. 상처가 없는 성공은 가짜입니다. 포기하려는 순간에 인생의 명장면은 펼쳐집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그들의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스이 고타로 시바타 에리. 비틀즈는 리버풀에서가 아니라 함부르크에서 진정한 록밴드로 성장했다. 내리 12시간을 연주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음악 따윈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다. 존 레넌. 1957년 7월 6일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던 존 레넌은 그날 교회 바자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연주를 마치자 기타를 든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로큰롤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 테크닉이 굉장했고 소리도 아주 멋졌다. 존을 비롯한 밴드 멤버들은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그 소년은 가끔 교회에 놀러 오곤 하던 폴 맥카트니였다. 폴은 이때 15살이었다. 비틀즈를 결성해 전설의 명곡들을 만든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운명적인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이날로부터 1년 후 존 레넌은 절망의 세례를 받았다. 언제나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말썽을 부리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어머니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을 때도 별일 아니라며 위로해주던 어머니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자 존은 절망에 빠져 울면서 지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하루하루가 광란의 나날이었다. 그런 존을 구원해 준 것이 바로 로큰롤이었다. 존은 그 모든 슬픔을 기타 연습에 쏟아부었다. 사실 존이 어머니를 잃기 2년 전에 폴 맥카트니도 병으로 어머니를 여위었다. 존과 폴이 처음 만난 그 교회의 바자회에서 겨우 15살이었던 폴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연주를 선보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여름, 폴은 아버지에게 부탁해 기타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기타에 빠져들었다. 그 덕분에 배운 지 겨우 1년 만에 그렇게 놀랍도록 기타를 잘 치게 된 것이다. 폴은 존과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몇 번인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북받쳐 올라 둘이서 함께 운 적이 있었다. 우리 둘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는 너무나 힘겨웠다. 우리는 슬픔이 밀려올 때면 함께 웃음 지으며 근근히 이겨냈다. 존과 폴, 자아가 강해서 서로 친해질 수 없을 것만 같던 두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음악성을 키웠고 둘 사이의 끈끈한 정을 이어나갔다. 이때의 일은 노래로도 남았다. 폴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노래한 곡이 레딧비였고 존의 노래가 마더이다. 존 레넌이 19세가 됐을 때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의 어느 클럽에서 간신히 연주 일거리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함부르크는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대고 갱들이 활개를 치는 범죄 도시였다. 이 시절 식사는 점심때 우유를 끼얹은 콘프레이크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하룻밤에 10에서 12시간을 무대에 서야 했고 화장실이 그들의 대기실이었다. 숙소는 근처의 영화관에 딸린 창고였다. 클럽을 찾은 손님들은 음악에는 관심도 없는 거친 사람들 뿐이었고 그 중에는 전과자들도 있었다. 그런 생활을 한 지도 5개월이 되어가던 어느 날 멤버인 조지가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체포된 뒤 국외 추방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숙소로 사용하던 영화관에서 폴이 성냥을 긋다가 작은 화재 소동이 나면서 폴 역시 방화 용의자로 몰려 국외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비틀즈는 고향인 영국 리버풀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기양양하게 향했던 독일이었건만 유명해지기는커녕 그들의 귀향은 비참하기만 했다. 그들은 시리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자신감을 잃었다. 비틀즈는 이제 끝났어. 귀국 후에 당시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존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훗날 천재라는 칭호를 얻은 폴조차도 이때는 허탈해하며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마지못해 취직을 했을 정도였다. 폴은 트럭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시작했지만 2주 만에 해고를 당했다. 다음으로 전기 코일을 감는 일도 해봤지만 다른 직원이 하루 10개 이상 처리할 때 1개 반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폴은 일솜씨가 서툴렀다. 하지만 이때 끝까지 음악을 포기하지 않은 멤버도 있었다. 조지 해리슨이었다. 조지는 폴과 존을 찾아서 다시 밴드를 하자며 연신 독려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1960년 12월 27일 비틀즈의 전환점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이다. 리버풀 북쪽 리더랜드 타운홀에 선 비틀즈. 폴이 롱 앤 셀리를 노래하자 커다란 환호가 일면서 관중들이 모두 일어섰다. 관객들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밑바닥 생활을 경험했던 함부르크에서의 5개월 동안 고된 연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음악이 극적으로 진화했던 것이다. 존은 이렇게 회상했다. 비틀즈가 비틀즈로 성장한 것은 리버풀에서가 아니라 함부르크에서였다. 함부르크에서 우리는 진정한 록밴드로 성장했다. 내리 12시간을 연주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음악 따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다. 힘든 밤이었다. 그렇게 혹독한 지옥 같은 생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존과 폴은 음악에 몰두했다. 같은 절망을 나눠 가지면서 그들은 끈끈한 정을 쌓았다. 그리고 몹시도 고생스러웠던 함부르크에서의 5개월이 비틀즈를 키웠다. 사람은 슬픔 속에서 진지해지고 사람은 절망 속에서 정을 쌓으며 사람은 역경 속에서 진화하는 것이다. No rain, no rainbow.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도 뜨지 않는 법이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